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2프로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XRP 코인에게는 악재 중 악재인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XRP 코인 또한 장기 추세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한순간에 이 소식으로 인해 4% 이상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80원 선에서 XRP 코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리플과 SEC의 이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최근 판결은 XRP 코인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안은 미국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인 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 조건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해당 요청은 리플에게 영구적인 법 준수 명령을 해제하고 기존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액해달라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8월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로 명령했던 제재, 즉 증권법 위반 금지 명령과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은 원래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건은 여전히 항소 절차 단계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규제 당국인 이제 SEC와 피고 기업인 XRP 코인의 모체 리플이 모두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공익과 판결의 확정성을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거부를 하였는데요. 법원이 이미 내린 최종 판단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리플 측은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판결을 따르는 것과 혹은 항소를 통해서 상급심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제 이번 사건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한 요청은 연방 민사소송 규칙에 따른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항소 중인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관할권을 회복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미리 명확히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도록 요청을 하고 나아가 1심 법원에서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양측이 주장한 핵심 법적 근거와 쟁점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먼저 SEC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변화와 리더십 교체,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전환을 배경으로 리플 사건에서 영구 금지 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 철회 사례들을 근거로 리플 사건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종결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는데요. SEC는 정부 기관으로서 정책을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사법 효율성에도 부합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유사한 전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도 판결의 일부 변경이 정당하다는 주장이었죠. 이제 리플 측 또한 회사의 장기적 경영과 XRP 코인의 유통을 위해 법적 불확실성에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23년 7월에 약식 판결에서 XRP 코인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었던 건데요. 또한 이제 4년 반에 걸친 소송으로 재정적, 비재정적 부담을 고려를 할 때 사건의 조긴 종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법 준수 명령이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양측 같은 경우에는 벌금, 감경 및 법 준수 명령 철회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사적 자율성과 사법 효율성 모두를 고려한 합의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판결의 공익적 구제 조치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연방법 민사소송규칙 60조 B 이 조항에 따라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판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토레스 판사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요. 항소 중이라는 절차적 한계 외에도 법원은 해당 요청이 연방법원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적 확정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시적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죠. 법리적 관점에서도 토레스 판사는 연방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판결 확정성의 중요성을 인용하며 단순한 정책 변화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이 내려진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또한 리플이 과거 불법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위반 반복 가능성이 제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한 SEC 측의 정책 변화 주장에 대해서도 토렌스 판사는 대부분의 철회 사례는 법원 판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며 이번처럼 확정이 된 판결 이후에 철회를 요청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토레스 판사는 공익이 사적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 리플은 항소를 계속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을 해야 할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트 역시 공은 우리에게 다시 넘어왔다라고 언급을 하며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일시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 확정성과 공익을 강조한 판결은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입법 정비의 필요성 또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죠. 이제 향후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리플의 방향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판결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번 판결이 리플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분쟁과 규제 정책의 중요한 참고 판례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업계는 법을 지키는 한에서 혁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훈 한 번 더 곱씹게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결 자체는 나름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XRP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감이 엄청 컸었던 건데요. 어쨌거나 항소심까지 가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고 전례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XRP 홀더분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데요. 일단은 이 SEC와 리플이 어떠한 법적 선택을 하게 될지 조금은 더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XRP 코인 홀더분들이 이번 판결 내용을 보시면서 답답함과 짜증을, 분노를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뀐 것은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또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거나 분노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후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인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투자 자료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 이평선, 거래량, 혹은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제가 하나하나 녹여내어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 비번이라든지 걸려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